그래서 만약에 이랬을 경우 이 연기 요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분양가 상한제의 연기를 요청하려면 우리 주택법 시행령 61조에서 말하는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서울시 전역하고 세종시하고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현장만 얘기하는 것이고 조정대상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2019년도 10월 29일 날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요. 공판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적용은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해놨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020년 4월 28일은 2019년 10월 29일 날 개정돼서 6개월의 유예를 두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지금 대단위 그 단지인 강동구 둔천주공이나 개포 1단지나 나머지 단지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이주를 다 하고 열심히 분양보증 관련돼서 검토를 하고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간중간에 총회가 연기가 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받아서 서둘러든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판인데 오히려 결정타를 맞아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상 이주는 1년 이상 걸려요. 1년에서 1년 6개월, 2년 걸리기도 하고 이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면 해체 작업을 해야 돼요. 성면 해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면 해체를 하려면 해체업자가 관할 노동청에다 신고를 하고 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적정성 여부를 통지를 하고 그 시연회를 거쳐가지고 거의 한 달 또는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려서 성면 해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해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철거를 신고하고 철거부터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이거 끝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굴토심의가 또 있어요. 조합에서 본청으로 서울시로 신청을 하고 이것도 통상 한 30일 정도 걸리고 끝나고 나서 착공 신고를 드디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구청으로 하게 되고 처리 기간은 14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착공 신고가 되고 나면은 분양보증 심의를 받아야 돼요. 조합이 허가에다 신청을 하게 되고 또 큰 세대 같으면 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다 입력을 다 해가지고 허가 보증 심의를 하게 되고 이게 보증 심의가 끝나야지만 입주자 모집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가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들은 전혀 이 과정은 도외시하고 바로 그냥 입주자 모집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분양보증 심의도 그래요. 그 가격 때문에 조합하고 다투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걸리는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성면 해체도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방호복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이 뛰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고 그런데 막상 국토부가 그 건의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근거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61조죠. 그리고 문제의 그 부칙을 바꿔야 되는데 부칙 개정은 국토부의 권한이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시행령 개정은요. 국회의 통과를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이것은 국토부 장관한테 결재를 맡아서 국토부 장관이 사인을 해서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되면은 국무회의에서 바로 방맹이를 두드리게 되면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하게 되면은
빨리 서두르면은 뭐 두세 달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3개월, 4개월 정도.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을 4월 28일이 아닌 3개월, 한 6개월 정도 더 물리면은 한 10월 달 정도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주민총회나 조합총회 또는 뭐 이런 총회를 하면서 또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뽑게 되거든요. 이때에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서 선거를 하게 되고 이 선거 중에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전투표까지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일부가 권고를 받아가지고 총회를 못 여는 경우가 많아요. 관악구에도 현장이 몇 군데가 있고 또 강남구에는 아예 포기를 하고 뒤로 물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사전투표까지 끝냈다고 한다면 다음에 연기된 상태에서 선거를 할 때 사전투표한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울시 주거정비과의 그 질의를 한번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가 있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만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그 사전투표 용지를 조합에서 금고에 보관을 해서 보관에 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청에다가 공공기관인 구청에다가 이걸 맡겨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라라는 유권에 지금 내려온 게 있어요. 결국 이것은 사전투표의 선거의 효력은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처분도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적 기관에다 보관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비 사업도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오히려 이것이 주민들을 억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